강의를 해주실 송하순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 마실 물 좀 하나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마실 물이 어디가 있을까? 여기 맞을래? 자, 오늘 그 종전에 다른 이혜준 교수님이나 우리 황의조 교장 선생님, 황희천 선생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칠판에 이렇게 많이 써놔가지고 조금 짜증스러우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학렬자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집안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지어야죠. 이름을 지을 때 요즘은 순수한 우리말로 이름을 짓는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 문중 사람들이 모였을 때 소속감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종전에 쓰던 그 집안의 학렬자, 돌림자를 이용해서 이름을 지으면 이제 문중 회의 같은 데 가서 문중 모임에서 자기 이름만 얘기하면은 아, 이 사람이 우리 형제 학렬이구나. 나이는 많아 보여도 우리 조카 학렬 대신에 또는 젊어 보여도 우리 할아버지 학렬이시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순수한 우리말로 이름을 짓든지 또는 그럴듯한 한자를 써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빛날 흑자란다든가 향기 훈자 그런 글자를 써서 이름을 지으면 언뜻 보면은 좀 멋져 보이기는 하는데 그 소속감을 따진다든가 할 때는 아주 그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령만 해도 그 집성촌이라고 볼 수 있는 성씨들이 몇 있죠. 이를테면은 보령에 경주김 씨들이 많다든가 또는 풍천임 씨가 많다든가 또는 다른 어떤 성씨가 많이 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성호 씨가 많이 산다든가 그랬을 때 그 같은 씨족 집단에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은 바로 할아버지 학렬인가 나하고 같은 형제 학렬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 손자 학렬인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학렬자의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학렬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집안 돌림자라고 볼 수 있지요. 이를테면 아버지는 무슨 자 돌림자를 쓰시고 우리 형제들은 무슨 자 그것을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학렬자라고 하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집안의 돌림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가 집안에 태어났다 하면은 이름을 지어야죠. 그러면은 자기가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족보 앞부분에 보면은 학렬자가 기재가 돼 있어요. 1세, 2세에서 쭉 나가가지고 그 학렬자가 한자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글자, 3글자 많은 경우는 한 5글자까지 허용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글자만 학렬자로 쓰다 보면은 그 같은 이름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집성촌에서. 그래서 누구도 되면 뭐 명호, 누구도 명호 이렇게 명호가 여러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명이인 같은 이름이 여러 생겨나 가지고 집안 식구들끼리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렬자를 어떤 한 글자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2글자, 3글자, 4글자 5, 6글자까지 허용하는 경우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학렬자가 어떤 원리에 의하여 진행되는가? 그것은 우리나라 학렬자를 제가 관심 있게 살펴봤어요. 이제 제가 한문학원을 오래 한 관계로 자연 그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학렬자가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가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항열자는 오행 상생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한 80% 정도 되고, 또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이런 천간의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축일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원리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 그것도 아니고 또 1, 2, 3, 4, 5, 6, 7, 8, 9, 10을 적용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 항열자는 여러가지 그 진행 원리에 의하여 진행이 되는데, 그 항열자는 각 문중의 족보 앞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항열자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집안의 항열자는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진행된다라고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 항열자를 집안에서 정할 때에는 그 당시 그것이 빠르면은 한 420년 전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늦으면 한 100년 전쯤부터 항열자가 문중에서 항열자를 정해서 이것에 의하여 이름을 짓도록 하자, 그런 제도가 정착된 것이 늦으면은 한 100년 전쯤, 빠르면은 한 420년 전부터 그런 원리로 항열자를 정해가지고 쓰게 됐어요. 그러면 항열자를 정해가지고 문중 그 족보에 올릴 때에는 그 당시 한학의 가장 조예가 깊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항열자를 정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지금은 그 족보에 항열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집안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젊은 아기 아버지 때문에 한 30살이고 또 뭐 20대 후반이고 한 그런 애기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로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 되는 분,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번 아버지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합니까? 라고 이제 여쭤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족보에 나온 대로 항열자 맞춰서 쳐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 나온 글자가 이게 순박할 순자죠. 글자의 뜻은 참 좋은데 이 소리가 순으로 난다든가, 또는 이런 밝다, 빛난다 하는 이런 병자 같은 글자가 항열자다 하면 젊은 세대가 아니 꼭 순자를 써야 돼요, 혹은 뭐 병자 아닌 다른 글자는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자관 이런 글자를 그 항열자로 족보에다가 등재했을 때, 올려놨을 때에는 어쩌거나 그 문중의 가장 학식이 깊은 어른들이 정해서 올려놨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지금 세대에서는 이 글자가 왜 우리 문중의 항열자로 쓰이게 되었는가, 그것을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항열자를 한번 적어볼 테니까 어느 집안의 항열자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자, 이런 규 혹은 균, 그 다음에 진, 한, 그 다음에 동, 이런 식으로 항열자가 진행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집안 같아요? 예? 네, 남포 백씨도 이런 글자 쓰시죠.
이제 남포백시 아닌 다른 성씨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균씨는 저기도 써요. 풍천임씨. 네, 이제 풍천임씨는 이런 균자 쓰는데 이제 그좀 후반 네, 혁자이. 예, 아래로 내려가서 쓰고, 자 이게 이를테면 김옥균이라고 할 때 균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광산김씨가? 아니 저기 안동 김씨, 신안동, 안동 김씨가 이제 구안동이 있고 신안동이 있는데 그 삼일천하의 주역인 그 김옥균 선생이 이 균자를 썼는데 삼일천하로 역적으로 몰려서 이제 그 갑신정변이 실패하지요. 그러면서 그 안동 김씨 집안에서는 이제 김옥균의 역적이 되는 거죠. 성공했으면은 우리 조선을 근대화하는 큰 주역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삼일천하로 이제 실패하고 보니까 역적이 되고, 그래서 김옥균의 이런 균자를 한결자로 쓴 것에 대하여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 균자를 없애버리고 이 균자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균자 다음에 백야 김좌진 장군 아들이 누구예요? 김두한. 김두한의 따님이 누구예요? 김을봉. 그 다음은 누굴까요? 하에 속하는 거. 예? 하에 속하는 거. 목생. 네. 일상분한 사람. 토, 금, 수, 목, 화. 네, 이게 현자예요. 높을 현자도 되고 나타날 현자. 우리가 지방 쓸 때도 현과학생 부근신이 현비 유인식으로 쓸 때 이 글자를 쓰죠. 자, 여기 토, 그 다음에 금, 수, 목, 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토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성씨의 학렬자 진행 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오행상생의 원리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오행이라고 하는 건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우리가 일주일 이름을 이야기할 때 일요일, 월요일,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토. 이것이 이 7개가 양, 오행이 돼요. 우리가 보통 양은 수학에서 플러스, 음은 마이너스, 양은 남자, 음은 여자, 양은 하늘, 음은 땅, 이런 식으로 이 세상 만물을 둘로 크게 분류할 때 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이나 종래의 이 동양권에서는 요일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서양에서 일주일, 위크라고 하는 그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있고, 일주일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 이름이 이제 7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그 요일 이름을 정할 때 일요일, 월요일, 그리고서 화수, 목, 금, 토, 요일 했는데, 화수목금토 5이 오행이고, 일과 월, 해와 달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면은 일은 양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양. 예, 양에 속하죠. 우리가 해를 태양이라고 하고, 또 월은 태음. 우리가 달력을 얘기할 때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1년 365일 하고 대략 한 6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만든 것이 양력. 달이 지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를테면 한 달에서 태양력, 태음력이라고 할 때에도 양은 해와 관계가 되고 음은 달과 관계가 되고 그리고 불, 물, 나무, 쇠, 흙 이 5개의 기운으로 이 세상 만물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전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만물의 모든 변화, 이치, 생성, 소멸 관계를 예전 사람들이 이 화수, 목, 금, 토, 오행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5개의 관계는 서로 상대방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생겨나게 해주는 이치가 있는가 하면은 상대방을 눌러 이기는, 상대방을 없애려고 드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생겨나게 해주는 것을 상생이라고 하고 상대방을 눌러 이기는 것을 상극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이제 손자를 낳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 5가지가 서로 생겨나게 해주는 그런 작용에 의하여 집안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눌러 이기고 죽여 없애는 쪽으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생겨나게 해주는 상생의 이치로 해야 되겠죠. 네. 자, 우리가 이 화수, 목, 금, 토, 불이라고 하는 거, 물, 나무, 쇠, 흙, 이 5가지의 그 상호 관계는 우선 물이 있으면 나무가 자라고, 네. 나무가 서로 마찰을 하면 불이 나고, 불탄 채는 흙이 되고, 흙 속에는 쇠가 묻혀 있고, 쇠가 묻혀 있는 옆으로는 또 수맥이 통해서 물이 있고, 이것이 오행상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행상극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산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든지 뭐 사당을 하나 짓든지 하려면 나무를 우선 베야죠. 도끼로 찍어서 넘긴다든가 톱으로 베어서 나무를 잡아들여야 되는데 나무를 이길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금. 네, 쇠죠. 예, 금. 자, 그 커다란 나무도 쓰러뜨리는 쇠가 제일 강하죠. 그러나 그 쇠조차도 뜨겁게 달구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녹아버리죠. 자, 그래서 불이 최고인가? 물 떠다가 끼얹으면 불은 또 어떻게 돼요? 꺼져요. 꺼지죠. 자, 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바닥에다 부으면은 물은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려고 해요. 그때 흙을 한 삽 퍼다가 그 물이 흘러가는 쪽에다가 쏟으면 물은 계속 흘러갑니까? 막힙니까? 막히죠. 그래서 이 5개 화수, 목, 금, 토 이것이 땅에 있을 때 오행이라고 일컫고 이 5가지가 하늘에 있을 때는 5개의 별 해서 오성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으면 오성, 땅에 있으면 오행. 오행끼리는 상대방이 생겨나게 해주는 상생의 이치가 있는가 하면은 또 상대방을 눌러 이기는 상극의 이치도 있다. 거기까지는 이제 다 이해를 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오행 상생의 이치대로 항렬자를 지어서 그 우리 집안의 자손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가기를 희망하는 뜻으로 오행 상생의 이치로 우리나라 항렬자가 진행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항렬자를 지어서 족보에 올릴 때에는 그 당시 가장 한하게 조예가 깊은 어른들이 모여서 그걸 정했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정해서 올렸을 때 우리 집안에서는 이 항렬자를 정해서 올리는데 이러이러한 원리 이러이러한 이치로 이 항렬자를 정했느니라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면 좋을 텐데 그 설명을 안 해놨어요. 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학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할 것이다. 보편적인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해서 올려놓기만 했지 설명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항렬자가 보편타당하게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석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학식을 자랑하고 또 우리 문중에는 이렇게 한하게 조예가 깊은 사람이 많아 하는 걸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자관 오밀조밀한 이 동양학의 또는 음양오행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깊은 요소를 거기다 많이 가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자, 그러면 요일 이름으로서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지만은 오행 상생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순서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선 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물이 있으면 뭐가 자랍니까? 나무가 자라죠. 자, 나무끼리 마찰하니까 뭐가 생겨납니까? 불이 나죠. 불탄체가 뭐가 됩니까? 흙이 되죠. 흙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새. 이런 식으로 제가 옆으로 썼는데 이것을 이렇게 동서남북식으로 한번 써보면은 저 뒤에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네요. 잘 안 보이시면 저 의자 가지고 좀 앞쪽으로 오세요. 이것은 방향대로 제가 써본 겁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무슨 쪽이 되겠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중앙 해서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화수목금토에서 5시 오행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향은 동서남북 4개만 있죠. 그런데 오행은 5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을 가리키는 이 가운데라는 개념을 하나 합해가지고 오방이라는 것을 오행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서 오시라는 말도 있어요. 이때 시라고 하는 건 그 계절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1년 4계절을 1년 4시라고 하는 것처럼 이때 4시 오시가 뭐 오전 5시 오후 5시가 아니고 5개의 계절 그 소리인데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뿐인데 왜 이렇게 오시라는 말이 있을까? 그것은 오행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시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만드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봄 석달, 여름 석달, 가을 석달, 겨울 석달에서 석달 90일씩을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하는 365일 하고 대략 6시간이 1년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게 마련이 있죠. 예전 사람들은 1년을 12달로 잡고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로 쳤기 때문에 음력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이게 안 맞죠. 그래서 더러더러 무엇을 둬야 됩니까? 윤달을 둬야 되죠. 윤달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옷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추나 추동 네 계절에다가 네 계절에서 이제 네 계절은 석 달씩 해가지고 90일, 90일에서 4, 9, 36, 1년은 360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8일을 이제 봄에서 18일을 빼오고 여름에서 18일을 빼오고 가을에서 18일을 또 겨울에서 18일을 빼오니까 90일에서 18일을 빼오니까 이것은 72일이 남겠죠? 네. 또 18일씩을 네 계절에서 빼왔으니까 새로 이제 72일이 하나 생겨났죠? 네. 예, 그래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8일씩을 빼앗긴 상태에서 이제 빼앗긴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계절을 하나 만들었으니 그것을 이를테면 토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다가 이 토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오시라고 또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오행하고 지금 맞추느라고 그래요. 그리고서 오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는 5가지의 떳떳한 덕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 인의 예, 인의 예지신. 예, 오늘 뭉천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대단히 유식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롭고 비도 없고 이런 5가지의 비덕이 있어야죠. 네. 항상 사람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5가지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좋은 의미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뜻도 있고 떳떳한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5가지의 훌륭한 덕목을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데 인의 예지신 이것이 이 오행과 관계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 서, 남, 북, 중앙. 그래서 목은 동쪽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금은 서쪽에, 화는 남쪽, 수는 북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의 예지신도 이 오행과 또 짝이 되더라 그거예요. 이는 어디로 갈까요? 조선시대 한양 도성의 그 대문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대문을 뭐라고 부르죠? 흥인지문이라고 할 때 어진인자, 어진 기운, 인의 기운을 막 일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원을 담아가지고 흥인지문이라는 이름을 동대문에다 붙였잖아요. 그러면 서대문 이름은요? 돈의 문이에요. 도타울 돈자. 다른 문은 3글자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4글자로 흥인지문 이렇게 되어 있죠. 남쪽 문은 뭡니까? 그렇죠. 승례문. 어떤 촌사람들이 한양 도성을 부양갔던 문양인데 글자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따라갔던 문양이에요. 그런데 이 남대문 근처 가니까 과연 남대문 웅장하고 참 훌륭하네 라고 하니까 이 일자무식인 사람이 유식한 직원을 하고 그 누가 글씨 썼는가 참 잘 썼네. 남대문
잘 썼는 걸. 자, 거기에 반대문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승례문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승례문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이 북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숙청문이라고 이름이 붙기도 하고 있지만은 홍지문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인의 예기신, 인, 의, 예, 지, 신, 믿을 신자가 여기 있는데, 이 신자 들어가는 문이나 건물이 뭘까요? 흥인지문, 토니문, 숭례문, 홍지문. 이 신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보신가? 네, 보신각, 그 종 걸어놓는 그 종각 이름이 보신각이지요. 그래서 이 신이 거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전 사람들은 그 이름 하나를 짓더라도 아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오행과 연관져 가지고 지은 겁니다. 네, 흥인지문, 토내이문, 그리고 숭례문, 홍지문, 보신각에서 이렇게 오시, 오상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오비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5가지의 그 음식물 맛. 음식물 맛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이제 매운맛은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맛이 아니라 통증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매운 것도 맛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5가지가 오비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균자 쓰는 집안, 이게 어느 집안 학렬자 같아요? 여기 풍천임실 안 오셨습니까? 네, 워낙 먼데 계셔가지고 안 보이시는군요. 이런 제자 돌림 있죠? 임시들 중에 뭐 무슨 제식으로, 그 다음에 제자 다음에 승, 그 다음에 식, 뭐 이런 열 혹은 균, 이게 풍천임신의 이제 학렬자 순서인데, 여기 보면은 매울 신자가 들어가 있어요. 저려. 이제 못 써요.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앞에 이게 다교자의 모습이지만 이게 사실은 술주의 의미예요. 막걸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차게 잘 보관하지 않으면은 맛이 곧 희어지지요. 그래서 신맛, 산성이라고 할 때 실산자, 이건 농심 신라면 할 때 매울 신자죠. 네, 그래서 또 이건 쓸고, 이건 달감, 이건 짤함자입니다. 우리가 빗물고기를 감수어라고 하고 바닷물고기를 함수어라고 한다든가 할 때 짤함자. 그래서 짜다라고 하는 맛은 물수와 관계가 되고, 그리고 맵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제가 이걸
지금 토가 이 옆에다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여기다 칠판이 좀 이렇게 무한 크면은 넉넉히 넓게 써서 좋은데 이게 좁아서 그렇네요. 자, 이 매울 신자는 이게 금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서 쓸 고는 불화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도 어떻게 음식을 만들다가 잘못돼서 태운다든가 하면 맛이 덜 좋지요. 쓰지요. 그리고 봄에 뭐 시황을 꺾어서 먹어보든지 하면 이제 식고 한 것처럼 이렇게 물, 뭐 짠물, 달, 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행상생을 다시 이제 쉽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저 각인을 지켜드려야 제가 설명하는데 좋을 것 같네요. 오행상생, 물이 있으면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마찰을 하면 불이 나고 불탄재가 흘리게 되고 그 속에 쇠가 묻혀 있고 쇠가 묻혀 있는 옆으로는 다시 물이 흐르고 해서 이렇게 제가 옆으로 썼는데 이렇게 쓰면은 내내 빙빙빙빙빙 계속 돕니다.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오행상생. 그래서 오행상생을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수목화토금이라고 해도 되고 또 금을 앞으로 해서 금수목화토라고 해도 되고 해서 오행상생에서는 이 5개 순서로 기억을 하시면 가장 기억하기도 좋고 쉽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금수목화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해서 이렇게 연방 금수목화토, 금수목화토. 아니 이렇게 돼가지고 금수목화토, 금수목화토로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그것이 오행상생입니다. 그런데 오행상생으로 언뜻 봐도 금수목화토가 들어간 글자로만 되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를 보다시피 여기는 토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토다 보니까 이건 금이 돼야 할 텐데 이 착할선하고 쇠금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될까? 또 으뜸원자는 여름하자는 이들신자는 아홉굿자는 그래서 이게 언뜻 봐서 오행상생의 오행 금수목화토 어떤 글자와 연관이 되는가 쉽게 알 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렬자로 정해서 올려놨을 때 그 문종 사람들이 무식한 편에 껴서요 굉장히 유식했겠어요. 굉장히 유식했는데 지금 후손들이 볼 때에는 어쩌 이 글자가 여기 들어있을까를 곰곰 생각해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나름대로 이쪽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아하 이렇게 해서 이 글자들이 들어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더라 그거예요. 자, 이 오미가 그 신맛, 뭐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해가지고 그렇게 오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풍천임시에도 이런 글자를 쓰고 다른 집안에도 이런 글자를 많이 써요. 그러면 왜 이런 글자를 쓰는가? 이게 무슨 자예요? 채상제자예요. 채상. 옛날에 임금님 말고 가장 높은 지위가 뭡니까? 채상이죠.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그런 높은 지위. 그런데 이 글자를 우리 집안에서 재상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썼으면 좋겠는데 금수목화토 어떤 자리에 갖다 놓을까 보다 보니까 이 세금자 항렬에다가 놓게 되더라 그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금이에요. 금. 글자는 재상제자지만은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그런데 왜 이 글자가 화지요? 밑에 받침. 그렇죠. 예, 아유, 우천분들이 좀 굉장히 똑똑하시겠네요. 밑에 있는 이 점 4개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불화자가 다른 글자의 아랫부분으로 쓰일 때 이렇게 이제 이 불화가 점 4개로 바뀌지요. 그래서 이 점 4개를 불화가 다른 글자의 팔로 쓰였다 해서 불화팔이라고 해요. 우리가 없을무자를 한자사전 5편에 가서 찾기로 하면 어디에 가서 찾아야 이 글자 나옵니까? 그렇죠. 불화에 가서 찾아야 나와요. 이 밑에 있는 점 4개가 바로 불화입니다. 그래서 이 없을무라고 하는 글자는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없을무자예요. 이런 점 4개나 여기 있는 점 4개나 똑같이 이 불화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식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풍천임신의 항렬자. 그런 풍천임신에나 뭐 다른 데에서도 이런 글자를 많이 쓰는데 그것은 왜 이 글자가 쇠금자 항렬에 쓰이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매울 신자가 오미의 하나인데 오행으로 보면은 무엇하고 짝이 되더라 그거예요. 금하고 관계가 되더라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5가지의 색. 그러면 5가지의 색 하면 기본적으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흰색, 검은색, 이것을 오색이라고 합니다. 자, 동쪽은 목이고 색깔로 따지면은 청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서 화가 빨간색. 붉은. 파란색은 청과, 아니 파란색은 목에 관계가 되고 붉은색은 화와, 그리고 흰색은 금과, 검은색은 수와, 그리고 노란색은 토와 이렇게 또 짝이 됩니다. 그리고서 오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속에 있는 5개의 장기. 그 오장은 무엇이죠? 우선 사람이 살아가려면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야죠. 비장. 비장. 또 간이 또 튼튼해야죠. 그리고 숨을 쉬려면 폐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콩팥, 신장 해서 이 5가지가 오장입니다. 혹시 위장은 안 들어가요? 위장은 육부, 오장 육부라고 할 때 육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장, 간장, 폐장, 신장, 비장. 우리가 심장은 이제 염통이라고 얘기하고 뭐 간, 그리고 허파, 콩팥, 그리고 비장 하면은 우리말로는 아마 지라라고 하든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도 또 이 오행과
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불화와 관계가 되고 간이 목과 콩팥은 물과 관계가 되고 폐와 관계가 되는 것은 금이고 그리고서 나무 목은 간 간과 관계가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중앙 비 저기 한의사 오시는 분 오셨어요? 예. 자관 웅천에 이렇게들 똑똑한 분들이 계신 건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해서 이렇게 이제 오장과도 관계가 돼요. 그리고서 여기 요 칠판이 작아가지고 그냥 오성이라고 오자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오성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니실 때랑 배우셨던 궁상각치우라는 말이 있죠. 궁상각치우 이렇게 좀 더 크면 더 적었으면 좋겠는데 자관 그런 것이 관계가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천간 지지도 또 설명을 드려야 지금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데 우선 그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탐색해 보면서 또 보충 설명을 드리죠. 이 항렬자를 보면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탐정 아시죠? 어떤 범죄가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 누가 범인일까를 곰곰이 잘 생각해가지고 이제 범인을 딱 잡아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항렬자도 마치 탐정이 추리하는 것처럼 이 글자가 왜 기본적으로 보면은 오행상생으로 금수목화토로 항렬자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글자는 누가 봐도 이건 흑토와 관계되겠다. 땅이 울퉁불퉁하다고 이제 고르다. 그 다음에 이런 착할선, 으뜸원, 여름하, 믿을신. 여름하자와 관계되는 건 아까 이 오시와 관계된다 또는 믿을신과 관계되는 건 오상과 관계된다로 아시겠죠? 예. 자, 이건 누가 봐도 토예요. 그러면 토생금인데 세상에 이 착할 선자처럼 좋은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그저 착한 사람, 마음 선하게 쓰는 사람만 나와가지고 집안이 멸족된다든가 하는 일 없고 자손이 번창했으면 좋겠다. 착할 선자를 우리 문중에서 항렬자로 쓰자. 그러면 금수목화토 어디에다가 이 글자를 맞춰서 놨으면 좋을까를 생각할 때 이 글자는 다른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글자 모양이 금수목화토의 어떤 글자와 조금 닮은 점이 있더라 그거예요. 이 착한 선자의 위에 두 획을 이렇게 한글의 시옷자처럼 혹은 한자의 사람인처럼 이렇게 좀 뒤집어 놓고 보니까는 무슨 자하고 살짝 비슷한 기운이 있더라는 거예요. 금자. 세금자하고 그래가지고 착할 선, 이 좋은 글자 우리 문중서 쓰자. 금수목화토 어떤 자리에다 놓을까? 세금자하고 자형이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니까 여기다 쓰자 해서 놓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토, 금.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돼야겠어요? 제가 쓰다가 여기 빠뜨려서 이렇게 하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토, 금, 수, 목,
화, 토, 금수, 목, 화, 토, 금수, 목, 화, 토, 금수, 목. 맞네요. 이리 한번 나와보세요. 아니, 맞다고 자신만만하게 맞다고 하시니까 정말 100% 꿰뚫고 계시나, 언뜻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그러시나. 다시 한번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그렇죠? 금, 수, 목. 그래서 이런 기록한다 세길록자 또 뭐 넓은 호자 같은 건 세금 물수 삼수면이 들어갔고 여기는 흑토가 있어요. 그리고 남영남이라고 하는 건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불화와 관계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화목할 화자는 나무목에 있어서 목. 그러니까 이 화하고 목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 우리 집안 후손들은 그저 형제간에 사촌간에 육촌간에 온통 화목하게 살아야 돼야 그런 뜻으로 이 화목할 화자를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안 한글자로. 그러면은 금수목화토 어떤 자리다 이 글자를 배정을 할까 하다 보니까 나무목도 있고 하니까 이건 목 한글자로 쓰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홍수났다라고 할 때 이제 넓은 홍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자. 신자가 같아요. 예? 신자가 매울심. 매울시는 아니고 뭐가 돼요? 여기 나오는 오성과 오성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오성이라고 하는 건 궁상각치우라고 했죠. 서양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 칠음계인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궁상각치우. 그래서 이를테면 동양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궁조, 궁조, 상조, 각조, 시조, 우조. 이게 보통 때는 불을 징자, 징집, 징병이라고 할 때 징인데 여기서는 그 궁상각 치로 읽어요. 그래서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울 신자와 관계돼서가 아니라 이 오행의 궁상각치유가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이 상이 바로 여기 금에 해당이 돼요. 금에. 그러면 여기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동자 밑에다 이제 제가 원자 써서요. 동자고 원자가 같은 한결이에요. 우리 김정은 의장님이 지금 여기 원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 이왕이면 위다 쓰지 그랬어. 그런데 그냥 저 오행 상생으로 알기 쉽게 하느라고 이제 먼저 이 동을 썼어요. 이 되면 김동일 보령시장 같은 분이 여기 동자예요. 그럼 그 위가 무슨 자예요? 제자 학년이죠.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빠뜨리고 썼네요. 자관. 도가 상자입니다. 예. 장사장. 그렇죠. 예. 지금 그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 동자 위가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기 위해서는 쇠고치가 있어야 되고, 쇠고치는 흙 속에 묻혀 있고,
흙은 이제 불이 나야 저 흙이 되죠. 그러면 이게 불화와 관계가 돼요. 이것은 흙토와 관계가 되고, 그런데 사실 이 기쁘리자는 선미사자 밑에다 쓰지 흙토자 밑에다 쓰든 않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착할 선자고 기쁠 희자고 참이 좋은 글자를 우리 문중서 한 글자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를 기쁘리자를 금소목화토 어떤 자리다가 놔야 가장 좋을까 생각하고 보니까 선지사자의 모습하고 흙토자 모습이 비슷해가지고 이 글자를 흙토항렬에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장사상자는 우리가 산업공상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장사하는 사람이 가장 하치고 안 좋은 걸로 치는데, 여기에서는 장사상자의 의미가 아니라 궁상가치우의 상으로 뜻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또 이 평이 나오죠. 평이 왜 이 화에 해당이 될까? 이것은 여기 나오는 이제 천간과 관계가 되는데, 사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렬자를 정해서 이 족보에 올릴 때에는 그 집안에서 가장 학식이 깊은 어른들이 모여서 그것을 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오묘한 이치, 그분들의 학식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넉넉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강의한다든가 할 때는 정확하게 3시간짜리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7시에 시작해서 아마 8시 반에 끝나야 될 거예요. 그게 절반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이제 기회가 나중에 또 주어진다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잘 봐가다가도 이런 평자가 왜 여기에 왔는가? 갑을평정 무기경신임계어는 그 평이에요. 천간평. 그런데 이 평이 왜 불화학렬에 와 있느냐? 이게 경덕김씨 집안의 학렬자고, 우리 김정원 의장님이나 김동일 시장 같은 분들이 지금 같은 형제학렬이에요. 그리고서 그 위가 이런 물 건널 제자 경제라고 할 때, 그리고 궁상각치우의 상, 그리고 그 위에가 기쁠 희.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동자 다음에 뭐 환자를 한다든가 열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자 혹은 뭐 두루주자 이런 글자들이 흑토가 들어가고, 여기 표화 아니 저 불화가 들어가는 건 아시겠죠? 네. 네. 이 희자 쓰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라고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김정희. 그렇죠. 추사 김정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서 김정희의 아버지가 김도경이에요. 김도경. 그러면 이 경이 이건 토고 이건 화입니다. 화, 토, 금, 수, 목, 화, 토. 이게 왜 화인가? 이것은 오장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사경자 보면은 마음심이 있죠. 이 마음심이 바로 오행으로 따지면 뭐에 해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화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글자도 그렇고, 또 여기에 법헌자 같은 글자도 보세요. 여기 이제 그냥 우리가 금수목가토로
그냥 가장 쉽게 기억을 한다고 치면 금이 하나 있다고 보고 금수목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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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목화 그렇게 됐죠? 네. 예. 그런데 여기 법헌자는 글자 속에 뭐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심이. 그래서 이 글자가 이 글자 속에는 불화와 관계되는 글자가 없지만은 이 오장의 심이 여기 들어있어 가지고 이 글자 헌이라고 하는 글자가 좋다 그거예요. 이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법이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법헌자를 우리 문중서 쓰자 하는데 금수목화토의 화 자리에다가 배정을 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토, 금수, 목화, 토, 금수, 목화. 여기도 뜻지자가 마음심이 들어있어서 불화와 관계가 돼요. 그리고서 여기 토는 가운데가 중앙이 토잖아요. 그리고서 금, 수, 목 이게 남쪽이 화고 화, 토, 금, 수, 목. 이제 오행상생으로 나가는 거 조금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으뜸 원자가 왜 동력동자와 연관이 되는가? 이 한문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원형 리정 으뜸 원자 형통할 형 이로울 리 고들 형인데 으뜸이고 형통하고 이롭고 곧고 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주역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성하고 발전하고 쇠퇴하고 다시 생성하고 이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로 원형리정이라는 말을 써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봄의 날씨가 따뜻하고 여름 날씨가 무덥고 가을 날씨 서늘하고 겨울 날씨 섭게 춥고 또 봄에는 싹이 트고 여름에는 무럭무럭 자라고 가을에는 연글고 겨울에는 활동을 멈추고 이제 저장되고 피축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원형 리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형 리정에서 원은 이 원형 리정은 추나 추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은 춘, 형은 여름 하, 가을 추, 겨울 동, 춘하 추 동.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계절로 따지면은 봄에 해당이 되고 이건 여름에 해당이 되고 가을에 해당이 되고 겨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넉 달에서 18일씩을 뽑아다가 하나의 새로운 달을 새로운 계절을 만들었다겠죠. 그걸 토용이라고 하는 신개념의 계절이 하나 생겨나는데 이 토용이 바로 이 토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도 오행과 맞추기 위해서 중앙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설정해 가지고 오방을 만들었는데 원형 리정만큼은 억지를 안 썼어요. 그래서 이 네 글자는 그냥 추나추동과 딱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력동자가 으뜸 원자와 같은 학렬인 것은 동도 목이고 원도 목이고 또 이 동원이 또 봄춘과도 똑같은 학렬이고 그래요. 추사 김정희 다음 학렬자가 궁상각치의 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 그 다음에 동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경족김씨 학렬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안동김씨 그 고경 김옥준 선생의 그
그 갑신정변과 관계해서 원래 균자 돌림인데 역적으로 몰리고, 그래서 안동 김씨 집안에서는 김옥균 때문에 부끄러워서 이 균자를 더 이상 쓸 수 없다 해가지고 큐로 이렇게 바꾸어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균자가 안동 김씨 한글자인데 이렇게 뒤에 바뀌었어요. 그 바람에 우리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에 있는 백약 김정일 장군 묘소에도 그 아버지 이름이 균으로도 돼 있고 큐로도 돼 있는 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는 옛날 이름으로 적어놨던 것이고, 나중에 이제 큐로 적은 것은 그 새로 이름을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김옥균 선생하고 김가진 장군하고는 학렬로 따지면은 그 숙질가네요. 바로 뭐 작은아버지고 조카 사이는 아니지만은 학렬로 따지면 김옥균 선생이 아저씨 학렬이고 김가진 장군이 조카 학렬이고, 그 다음에 김가진의 아들 김두한의 딸이 김을동이죠. 김을동은 그렇죠. 이제 딸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어도 그건 송일국이지 김무엇은 아니죠. 자, 이 현자 쓰는 사람 중에 전에 보령 군수 지내고 보령 시장 지냈던 김학현 씨, 김학현 씨가 바로 이 현자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현자 다음은 무슨 자일까요? 이런 해연자가 그 다음 한글자입니다. 이건 여기에도 점대강에서 불화이고 이건 흑토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래서 해연자. 자, 그러면 이게 원형리정의 원이고 오시 추락추동의 하다, 이건 오상의 신이다 라고 하는데, 9구는 또 뭘까?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은 오수라고는 또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행 이 5개의 수라고 하면은 5, 6, 7, 8, 9 5, 6, 7, 8, 9 이 5개의 숫자를 오수라고 하는데 오수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에서 이 9라고 하는 것하고 9에서 5를 뺀 4하고 4하고 9를 똑같은 걸로 치고 3과 8을 같은 걸로 1과 6을 2와 7을 5와 10을 같은 걸로 치는데, 이 9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 여기 이 승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옥편에서 찾아도 이건 물수에 가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승은 왜 썼겠어요? 우리 집안은 그냥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가라 하는 뜻으로 이제 계승한다는 의미. 그래서 수, 목,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 목 식으로 됩니다. 제가 녹화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불렀다가 다시 해야겠습니다.